강원자치도 교육청이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을 재편성하면서 논란입니다. 특혜 의혹으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상정했는데 예산 심의는 1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립강원대와 강릉원주대 간 통합대학 명칭으로 강원대학교가 유력해졌습니다. 강릉원주대는 최근 통합규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강원대학교가 92.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 신고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행성 호숫길 축제가 지난 주말 펼쳐지면서 15,000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축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둘러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의혹으로 삭감됐던 예산을 도교육청이 추경 예산으로 재편성하면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단체는 강원도 의회에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지역 교육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강원도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삭감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혜 의혹 전자칠판 예산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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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교육청은 1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전자칠판 지원 예산 1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 심사에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추경을 통해 다시 편성한 겁니다. 이들 단체는 사업평가나 만족도 조사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강원도교육청이 도의회를 능멸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정책협력관실의 월권 개입 등 갖가지 의혹으로 사업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자칠판 사업은 특혜 의혹,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로 지난해 전액 삭감되고 도 감사위원회에서 특정 감사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직 감사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사업입니다. 도교육청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조단 우수 제품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라고 것도 아니에요. 권장한다라고 그랬거든. 그것이 제가 어떤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명분은 아니잖아요. 또 감사 결과 발표 전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디지털 교과서 전환과 시기를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가 다 보급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시급한 사안이죠. 감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 때 안 올리면 아예 심의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전자칠판 사업은 14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도마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전자칠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심사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특혜 의혹과 관련 해당 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국립강원대와 강릉원주대 간 통합대학 명칭으로 강원대학교가 유력해졌습니다. 강릉원주대는 최근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대학 규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강원대학교 찬성 비율이 92.9%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또 통합대학 출범 시기는 2026년 3월 1일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강릉 원주대 전임 교원과 직원, 학생 1,100여 명 중 54%가 참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사실 교권이라는 것은 교육활동 권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해야 또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자 고발하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가정 방문한 교사 B씨를 스토커로 허위 신고하고 아동학대와 감금 등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잔잔한 호숫길을 따라 걷는 횡성 호숫길 축제가 지난 주말 사이 열렸습니다. 급경사나 급한 언덕도 없이 평지를 걸으며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명품 호숫길을 체험한 관광객들은 횡성 호숫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찬란한 윤수를 따라 5월의 봄을 걷는 횡성 호숫길 축제에 박건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리듬에 맞춰 관광객들이 몸을 흔듭니다. 늦은 밤 쌀쌀한 날씨에도 관광객들은 유명 가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잔잔히 일렁이는 호숫물에 반짝이는 태양빛을 우리말로 표현한 윤슬. 이번 횡성 호숫길 축제의 테마는 찬란한 윤슬 따라 5월의 봄을 걷다였습니다. 지난 10일 개막한 횡성 호숫길 축제에는 2박 3일 동안 15,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횡성 호숫길 5구간입니다. 전체 길이 9km가량 되는데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걷기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횡성 호숫길 5구간은 2개의 코스가 있는데 중간중간 나무 놀이터와 원두막, 오솔길 전망대 등이 걷는 재미를 더합니다. 이번 축제 개막식이 열린 10일에는 걷기 행사도 함께 마련되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횡성 호숫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호수의 풍광에 빠져들며 걷는 횡성 호숫길. 제가 여러 번 왔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주 난코스도 없고 걷기가 너무 좋은 코스입니다. 힘겹게 오르는 언덕도 없고 길도 넓어 남들보다 천천히 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명품 호숫길.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횡성 호숫길은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힐 만큼 수준 높은 산책길입니다. 가장 명품 호숫길은 갑천 호숫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 안 와보신 분은 모르지만 와보시고 다시 안 오신 분은 한 번도 없는 명품 호숫길. 지난 2000년 횡성댐이 건설되면서 갑천면에 5개 마을이 수몰돼 생겨난 횡성 호숫길. 횡성 호숫길 5구간 입구에는 마을 주민들이 고향을 그리며 잊지 않기 위해 만든 망향의 동상이 마련돼 있습니다. 수몰 마을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찬란한 윤수를 즐기며 9km의 평지를 걷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우리의 몸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8일 한재 테마파크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원주시가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한재 테마파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시설 축소는 기존 1층에서 2층으로 옮겼지만 규모는 변함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또 야외 광장에 사업비 65억 원을 확보해 실시 설계한 전시 체험관 건립은 건축 자재비 급등과 인건비, 시설 유지비가 매년 최소 2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강릉에서 유람선 관광에 나섰던 60대 승객이 바다에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쯤 강릉시 사천항 인근을 지나던 유람선에서 승객 65세 A씨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를 구하기 위해 선원 2명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이 중 1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새벽 5시 20분쯤 속초시 대포항 동쪽 약 1.5km 지점에서 1.8톤급 자망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초해경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선장 A씨를 구조했고
해경구조정과 구조대가 사고 선박을 예인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의 노점 상인을 대상으로 욕설 섞인 협박을 일삼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춘천시 동부시장에서 고령의 7, 80대 고령 노점 상인을 대상으로 욕설과 함께 무허가 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영업 도구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을 이용해 논밭에 물을 주고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 걸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노지 농사에 비해 수월하고 생산성도 높다 보니 관심을 갖는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경북 의성 안개면의 스마트 농업지원센터입니다.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교육생 15명이 지난해 7월부터 모여 딸기 생장과 생육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론 공부를 마치면 실습장에서 딸기를 직접 살펴봅니다. 딸기 잎과 꽃을 어떻게 관리해야 잘 자라는지, 또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해 차광막 등 기기들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공부합니다. 교육생들은 스마트팜 역시 쉽지 않지만 노지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난방,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 냉방, 노지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그대로 노출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물이 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차광막을 친다거나 습도 조절을 해줘서. 스마트팜에 익숙해진 교육생 중에는 딸기로 작목을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수확 첫 해에도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스마트팜으로 첫 수확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확량도 괜찮고 이제 가격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8천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목표는 한 1억 넘게 하는 게 목표고. 농촌진흥청은 생산성과 소득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스마트팜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은 23%가 향상이 되었고요. 농가 소득은 22%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 노동력 절감은 한 10% 정도 절감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전국 123개가 구축돼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150개 곳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횡성읍 가담리와 입성리 일대 조성 중인 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2단계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작물 보상을 추진합니다. 이번 보상 대상 토지는 120필지로 총 보상비는 170억여 원입니다. 횡성구는 보상 협의가 추진되는 대로 진출입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유치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열리는 춘천 국제태권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춘천 레저 태권도 조직위원회와 아시아 태권도 연맹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태권도 대회 홍보와 태권도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7월 10일부터 5일간 열리는 대회에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약 3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달 말까지 강원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합니다. 단속은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부정유통 주민 신고 접수 등을 통한 현장 방문으로 실시하는데요. 도는 상품권 결제 거부, 상품권 부정 수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